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기로 했던 애프터 이펙트 중에서 그 물리 엔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를 아주 쉽게 배우면서 그것도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또 배우자마자 어떤 효과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좀 뭔가 되게 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라서 이걸 선택했고, 뭐 이걸 아주 내 걸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익힌다 뭐 이런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뭐 잠깐을 공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거 좀 한 티가 나네, 이런 좀 특별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플러그인이어서 요거를 먼저 배워서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거 배우면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문의하면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안에 플러그인으로 설치한 뉴튼이라는 플러그인을 배워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부터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애프터 이펙트는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열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좀 쉽게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프리미어 따로 애프터 이펙트 뭐 따로였다면, 이제 상당 부분 겹쳐져서 좀 둘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을 주는 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프터 이펙트 창을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들만 그때그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컴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컴포지션은 뭐냐면, 프리미어로 설명하자면 시퀀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리미어도 하나의 뭐 시퀀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클립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영상을 만들듯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은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뉴 컴포지션을 눌러서 만들 수 있는데, 처음 나오는 화면이 시퀀스를 만들 때 화면과 거의 동일하죠. 뭐 해상도를 결정한다든지 뭐 프레임 레이트 같은 걸 결정해서 이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 시퀀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익숙한 타임라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그냥 프리미어에서 말하는 시퀀스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말하는 컴포지션이 물론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포지션을 만들었다, 그 하에서 이런 식으로 뭐 타임라인도 생기고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바뀌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럼 뉴튼이라는 건 뭐냐? 뉴튼은 여기 있는 이런 각각의 이런 거 이제 뭐라고 그러지? 레이어라고 부를까요? 레이어들의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해주는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물체들의 속성이 뭐가 있나, 이것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뉴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 하위 메뉴에 보면 뉴튼이라는 플러그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화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컴포지션에서 뉴튼
제가 뉴튼 3 버전을 사용할 건데 뉴튼을 선택하면 요런 창이 하나 생기고요. 이 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더 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도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뭐가 좀 다른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분명히 컴포지션 상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물체들인데 뉴튼 화면 안에서 왔더니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왜냐면 뉴튼을 우리가 실행시키면 아까 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중력이 작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중력은 10이라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중력의 방향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아랫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력의 방향을 예를 들면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중력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해서 물체의 움직임이 바뀌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아랫방향의 중력으로 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건 이제 제가 하려는 효과는 아닌데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그 각각의 물체들이요, 이 물체들의 어떤 속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물체의 타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체의 타입을 한번 열어보면 둘, 셋, 넷, 다섯, 총 6개의 속성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6개의 속성이 뭔지를 오늘 설명을 할 거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효과들을 낼 수 있다. 이것만 배워도 많은 걸 이해한다. 이래서 이 뉴턴이 재밌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서 오늘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드라는 속성이 뭐냐, 데드는 아무런 속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하얀색 레이어 2개를 만들었는데 이 2개에다가 똑같이 데드라는 속성을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이 2개는 지금 데드가 됐죠. 데드는 화면에 보이기는 한데 아무런 속성도 없는, 그러니까 마치 투명 인간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설명보다 더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이 물건, 이 구슬이라고 할까요? 이 레이어들이 떨어는 지는데 이 데드의 속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데드 자체도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멈춰 있죠. 얘는 그냥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멈춰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태지만 실제로는 물리 법칙에서 예외로 둔 거기 때문에 이 뉴튼 안에서 쓸 일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속성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2개의 선택을 놓고 비슷한데 요번에 스태틱이라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태틱은 멈춰 있는 걸 말해요. 아무런 힘의 영향도 받지 않고 멈춰는 있는데 물리적인 역할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멈춰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이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재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스태틱은 아까 데드랑 똑같이 얘 자체는 멈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물체에 영향을 주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아주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아주 잘 되시나요? 그쵸? 그럼 이것만으로도 아주 재밌는 효과가 만들어졌죠. 얘 물체 2개는 스태틱이라고 해놨고, 이 구슬들 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뉴튼을 열자마자 이 레이어의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다이나믹으로 해놨더니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스태틱은 중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다가 스태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특별하고 재밌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지금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 데드, 스태틱,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요번에는 도어먼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어먼트는 뭐냐면 전부 말고 제가 요 밑에 줄만 선택해서 얘들은 다이나믹이 아니라 돌먼트 상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돌먼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치 스태틱처럼. 그런데 누가 얘를 만지는 순간 다이나믹으로 바뀌는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스태틱이랑 다르죠. 처음엔 스태틱이었다가 누군가의 터치가 생기는 순간 다이나믹으로 바뀌는 게 돌먼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물체들은 데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향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제 이해한 대로라면 윗줄이 떨어지면서 돌먼트 줄, 네 번째 줄을 만졌을 때 어떻게 바뀌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스태틱이었다가 다이나믹이 얘를 때리는 시점에서 다이나믹이랑 똑같이 섞여서 다이나믹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돌먼트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 6개 속성 중에서 4개의 속성을 배운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키네매틱이랑 에이매틱이 남았거든요. 이 둘은 약간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닫고 똑같은 화면에 에이매틱과 키네매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은 화면에 아까랑 동일한 컴포지션에 레이어를 딱 하나만 추가해 봤는데요. 제가 그게 요 레이어예요. 이 레이어는 아까는 다 움직임이 없는 레이어였고 그걸 뉴튼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이 컴포지션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죠. 그냥 여기를 막고 있다가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레이어인데요. 얘를 가지고 키네매틱과 에이매틱이 뭐가 다른가를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컴포지션에서 뉴튼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튼에 들어갔더니 이런 모양의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어떤 세팅을 할 거냐면 얘랑 이 하얀 레이어는 스태틱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레이어들은 다이나믹으로, 그 다음 이 레이어를 키네매틱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얘가 키네매틱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멈춰있죠. 그러다가 열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게 무슨 움직임이지 싶을 건데요. 키네매틱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키네매틱은 이 뉴튼 상에서 말고 원래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상에서 움직임, 키프레임을 통한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 움직임을 존중하고요. 그 움직임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키프레임이 끝나는 순간에는 다이나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프레임이 있을 동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수동으로 준 키프레임을 지키다가 그 키프레임이 없어지면 이 전체의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밀어내는 힘일 수도 있고 중력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물리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는 다시 얘가 움직여서 이만큼 올 때까지는 제가 원래 수동으로 준 힘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이 화면에 존재하는 중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키네매틱은 원래 내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줬던 힘을 인정하되 그 힘이 없는 순간엔 뉴턴의 힘을 그 차선으로 받아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똑같은데 얘를 에이매틱으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매틱은 뭐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보면 좀 잘 이해가 덜 가실 것 같은데 여기서 에이매틱 텐션이라는 걸 조금 높여볼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다르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건 비슷한데 에이매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힘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키네매틱은 뭐라 그랬냐면 우선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준 키프레임을 존중하고 그 키프레임이 없으면 뉴턴에서의 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졌다면 에이매틱은 뭐냐면 내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에서 줬던 힘과 그 다음에 뉴턴에서 있는 힘을 동시에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기서 멈춰 있으라고 했던 걸 존중도 하되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까지도 받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형태로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도 보이고 그쵸? 움직이려는 힘도 동시에 가진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제가 아까 에이매틱 텐션이라는 걸 높였잖아요. 이거는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매틱 텐션을 낮추면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준 키프레임을 존중하는 게 낮아지는 거고 한번 볼까요? 이때는 중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준 힘도 받기는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높이면 중력의 영향보다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준 힘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바디 타입이 있는데요. 이 바디 타입만 적절히 조합해도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 바디 타입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게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낼 수 있고요. 물론 이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바디 타입의 뭐 세부 속성들을 조정해서 더 재밌는 효과들을 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운스니스를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좀 더 재밌는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배워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또 길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짧은 효과들, 짧은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 타입을 익혀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누르면요, 지금 apply to new composition이잖아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싶으면 체크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 컴포지션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하면 되는데, 렌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렌더링 돼서 이제 밖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출력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바디 타입을 배워봤는데, 이 바디 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도 되게 재밌는 효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16번 컴포지션, 이제 아까 분명히 제가 만들었던 컴포지션은 이렇게 멈춰있는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컴포지션이었잖아요. 근데 뉴튼을 거쳐서 만든 컴포지션은 이렇게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는 되게 재밌는 컴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죠.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디 타입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뉴튼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공을 떨어뜨렸지만 이게 글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물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스터디하다 보면 더 재밌는 효과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재밌는 효과들을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